지금 1, 2학년 아이들은 구름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3학년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만약에 3학년이 한 번 더 해서 더 도전을 한다라면 이 기준표 내에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4등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9번 보이시죠? 1.4등급 받으면 아이들은 완전히 어깨에 뽕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9등급으로 한번 변환시켜 보자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데가 부산시교육청, 대전대, 경기진협, 광주진협 네 군데 기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이 정도면 괜찮죠. 3분 남았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받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1.4가 2.3이네요. 그런데 이걸 합쳐보면 2.25 정도 되니까 이게 어디 정도 되냐면 국민대 정도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면 기겁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 2학년은 내 등급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바라볼 게 아니라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왜냐면 5등급을 9등급에다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이 5등급과 9등급을 엎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7 정도 되는 데가 1.6에서 1.7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딘가요? 2.7 정도면 이게 상명대학교, 명지대학교 라인이란 말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우선 기준은 교과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2등급을 보니까 3.35예요.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 라인 되겠죠? 여덟 라인 끼고. 자, 2.5등급 한번 가볼까요? 4.2네요. 그러면 수도권 외곽으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4등급이니까. 그러면 성결대, 안양대, 신안대, 동양대 이런 데 라인이 뜨기 시작하겠죠. 잘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1, 2학년 때 그런 대학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대학을 폄하하자가 아니라 위치값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3등급을 보자고요. 3등급 어디입니까? 5등급입니다.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은 어떤 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선은 내신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2학년이라면 이제 여름방학이 넘어가면 2학기부터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형을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도 되고 학교에서 상담을 해도 되고 학원에서 상담을 해도 되고 내 위치값을 갖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로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속을 헤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네요. 요 부분은 좀 참고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작하는 걸 좀 가볼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0번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에요. 어, 1분 남았네요. 그러죠? 자, 160분이 들어오셨는데 인사는 비디오를 열어놓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더 받자면 간호인데 간호는 물리를 해야 되냐 미적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간호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구분 없이 많이 뽑지 않습니까? 인문 간호도 있고 자연 간호도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대학은 대학별로 달라요. 미적을 못 박아서 여기 하고 와야 돼 이렇게 한 대학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점이 없이 그냥 수학 이렇게 해놓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에 대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학별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리를 한다 안 한다 이거 너무나 많은데 이번 3학년도 문제가 되는데 물리를 안 하고 공학을 가겠다. 이게 굉장히 좀 괴롭죠. 그렇죠. 그리고 미적을 안 하고 이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학종 쓰기가 너무나 괴롭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걸. 기준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대학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자.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네요. 물 한 번만 마시고 갈게요. 자,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기십 컨설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영입니다. 오늘이 벌써 8차 설명회가 되고 1월부터 설명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6월 가채점 지나고 실채점 분석 설명회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과정에서 절반의 코스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성찰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방향성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이제 아닙니다. 7월, 8월, 9월 2일 날 이제 2달 지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9월 7일부터 원서를 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이 우리에게는 많이 없죠. 그리고 9월 지나 10월 지나면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하게 면접과 논술이죠. 대학별고사. 온전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아이들이 숭숭숭숭 빠지겠죠. 왜냐하면 대학별고사를 보러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민한 아이들은 스터디 카페 간다고 결석해 버리겠죠. 듬성듬성 빌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와의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대입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오늘 제가 한 90분 이상의 시간을 같이 어머님들하고 할 텐데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맨 앞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목을요. 제 이름은 임성룡이고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고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간혹 문의하시면 제가 뭐 광고 홍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경력이 많이 됐냐? 이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예, 제가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화면 공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됐죠? 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다가 혼자 삼천포로 빠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짚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믿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 내용 들어가 볼까요? 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치렀던 화면 보이시죠? 육모를 보면 이쪽이 2027 육모 실채점 결과고요. 왼쪽이 작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보면 화법과 화작과 언매를 보면 132, 137이죠. 제가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만점자 표점에 3자가 보이면 쉬운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확통은 136이죠. 미적이 143에 기하가 140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확통을 잡고 미적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과 비교해 보자고요. 육모하고 가볼까요? 육모와 구모를 보면은 132, 137, 137, 143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만점자 표점에 4자고 보면은 변별리기가 주어진 어려운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능에 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147이 됐어요. 그러면 육모와 구모의 차이를 보면은 10점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작도 10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작년 6월하고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구가 너무 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은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등급이 안 나온다고. 포인트가 흰색이라 따르기 힘들다고요. 조금만 크게 놓을까요? 자, 지금은 좀 어떤가요? 조금만 더 크게요.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여기 보세요. 132, 132죠. 그러면 이번 국어 시험은 너무나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 이렇게 나올 거냐는 얘기죠. 앞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6월과 9월과 수능을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 것도 예측이 되겠죠. 왜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애수생이 극대화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9만 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대화된다라면은 변별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9월 달 인원 보고 그 난이도로 조정하겠죠. 그래서 육문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형을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낼 거야. 9월은 뭐예요? 난이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수능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접한 시험이다 이거예요. 자, 수학을 보니까 작년 6월보다도 쉬웠습니다. 138, 143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수학이 갖는 무게는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봤다 못 봤다 이거 가지고 아이를 드잡아 하시면 안 돼요. 너 오늘 분수한 거 보니까 아주 수학도 개판이던데 너무 쉽던데 너는 뭐냐 이러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표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38이에요. 여기 40이에요. 9월 4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확통과 기하가 똑같아요. 그렇죠? 확통과 기하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미적분과는 2점 정도 차이 나지만 이건 추정값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된다? 아, 확통이 올라가고 있구나예요. 여기는 수능을 보세요. 137, 139, 139죠. 만약에 이번에 기하하고 같아지고 미지하고 1, 2점 도 차이가 난다라면 기하와는 큰 차이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측되는 부분이 국어가 지금처럼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 빤스는 아니잖아요. 자,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수학은 지금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1점 내지 2, 3점 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140에서 141 아니면 139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고 국어는 지금처럼 나오지 않을 거니 국어가 권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국어학원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담보가 안 된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거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될 게 한 14개 정도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전체 응시자를 보면 요게 어, 6월 모의고사 작년 거고요. 42만 1000명이죠. 41만 1000명이에요. 작년에 왜 그래요? 황금돼지였잖아요. 돼지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돼지들이. 근데 올해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줄었다. 근데 영역별로 보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사탐구로 보자고요. 사탐론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탐론이 어느 정도냐면 자, 여기를 보니까 하나라도 사회를 낀 아이들의 비율을 보자고요. 사회는 사회 두 개겠죠. 67.8%, 57.61%에서 왕창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4%에서 16.98%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탐을 하나라도 낀 아이들의 비율이 84.7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5%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육모를 보고도 안 되겠다 뒤집자 해서 뒤집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뒤집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봐야 될 겁니다. 그럼 과탐 인원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사탐을 쉽게 낼 수가 없겠죠.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변별력을 갖춰야 되겠죠? 1등급 인원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시로 가야 되니 정시로 가야 되니 그다음에 탐구의 가산점도 계산해 봐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이과인데 상위권마저도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미적에서 확통으로 넘어간 아이들이 상당수 됩니다. 확통이. 그런데 확통의 이름은 참 좋아요. 확통. 그런데 안통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죠? 자, 이과도 미적에서 확통으로 뒤집으면서 사탐을 잡은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몇 개 대학 빼고는 서울대나 메디컬라인, 직업국 빼고는 이 경계선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사회하고 과학 보자고요. 자,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육무하고 올해 육무하고 보세요. 인원 변화를 보세요. 이 엑셀 데이터는 제가 공유는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과학을 보니까요. 물리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9.4에서 6.4이고 5.1에서 3.8, 22.16에서 13.76이죠. 그러면 예측을 해보면 과학의 난이도를 엄청나게 어렵게 낼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사탐은 변별력은 높일 것이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지금 제가 이름은 전부 다 가렸습니다. 요번에 모 재수학원에서 김해창 대표님과 제게 이 사- 육모를 분석에 대한 부분 지금은 화면 공유됐죠? 그렇죠? 예. 분석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학원이 230명이에요. 인원을 받아놓고 보니까 여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전부 다 그냥 흰색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아이들 평균 100분위로 보면은 혀를 내두릅니다. 98.7부터 이게 소팅해서 순서대로 해놨어요. 예, 몇 번까지가 90점이 넘어가냐면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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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여기 몇 번이에요? 61번까지가 90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대 라인이잖아요. 이거 89점대가 경희대 라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몇 점대도 있냐면 여기 30점대도 있어요. 40점대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현실적인 대안은 작년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약수를 잡거나 수시로 끝내야 될 텐데 정시에 가서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1번 타자 보세요. 1번 타자 확통 잡고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과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과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거 캡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수생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재수생들의 성적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정시 지원 라인이 나와야 수시 지원 라인을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참 심각한 것이 미적 잡고 여기 3번에 보니까 얘 이과야. 근데 사탐론이에요. 두 개 다 사탐으로 바꿨습니다. 얘도 보니까 미적 잡고 다 사탐이에요. 영어는 2도 있고 3도 있고 얘 아름답네. 그렇죠? 얘는 4네 4. 이번에 영어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영어가 안 들어가는 구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요? 고대하고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97이면은 얘는 곧 죽어도 스카이라인에 메디컬로 쓸 텐데 그러면 영어가 반영 비중이 적거나 안 들어가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가 4등급 나왔다고 폭망했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각자가 쓰는 전략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상위권 원매를 잡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전략적으로 화작을 잡았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만큼 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재학생들은 제발 자기 번민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재도전의 기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것만 좀 분석할게요. 자,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네요. 자, 여기 볼까요? 사탐 비율이 84.7%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가 이번에 쉬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풀어보면 영어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어렵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나올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3.1%였잖아요. 여기 보세요. 영어를 보면 여기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했으니까 26년에 작년에 6월 달에 19%예요. 그러니까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나는 영어 됐어 했다가 수능에 가서 3.1%니까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수능하고 똑같아요. 지금 3.1에 4.1이니까 그러면 이 정도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영어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어로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국수탐 세계에서 2합이면은 국탐으로 넘어가든지 수탐으로 넘어가든지 전략 조정에 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등급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등급 컷의 비율도 130, 130, 128 떨어졌네요. 쉬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국어로 보니까 만점자 표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7, 143, 147, 147, 132. 그렇죠? 내려왔죠. 작년 거하고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도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43에서 138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9%부터 해서 4.1까지.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그리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아이들의 성적을 놓고 이 수능과 내신의 분포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프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 표점 구간으로 놓고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죠? 영어는 누적이죠. 4.1이니까 누적이죠. 자, 여기 보시면 299, 297 이렇게 여기 이제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100분위 기준입니다. 100분위 기준. 자, 보면 이게 누백이에요. 누백. 그런데 이게 모 기관에서 발표했던 누백과
실제 학생들의 성적을 아까 230명을 놓고 전체는 아니지만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떠냐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더라? 자, 최고 내신이 내신을 뜯어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1.4, 최하위 25% 최저가니까 여기 보시면 257에 4.18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신이 나쁘면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이 에브리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자고요. 여기 상위권이잖아요. 극상위권이잖아요. 자, 292에 보니까 4.06, 4.56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내신이 전체는 아니구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수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수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도수가 뭐냐면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표를 아이들에게 통지해 주기 전날 수능 또는 모의고사 채점 결과표, 실채점 결과표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점과 동그라미, 남학생 인원수, 여학생 인원수, 그다음에 누적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계산을 해서 백분위와 등급을 계산을 하고 누적 비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상위 누적을. 그런데 그 과정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하려면 머리 터지니까. 자, 제가 화면은 가릴게요. 제 얼굴 보려고 오신 건 아니니까. 제가 이 화면에 얼굴이 꽉 찹니다. 워낙 커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기가 싫어요. 자, 갑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국어를 한번 볼까요? 국어를 보니까 만점자 표점이 132, 수학이 138, 아까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등급의 간격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좁아. 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시험이 쉬웠구나. 여기 수학은 국어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점 1점에 몇 명이나 모여 있나 보니까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41만 명 시험 봤는데 3,725명이에요. 이게 표점 구간마다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8,000명, 7,000명 심하면 10,000명도 넘어가는 구간이 있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71점의 수학이 12,200명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시험보다 잠이 오냐 이거야. 123에 16,000명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연수생들도 있으니까 기준은 알고 가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80명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보니까 21명밖에 없어. 한 칸 위에. 아니 누구든 대학을 올려서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133점 맞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같은 1등급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 몇 등급 맞았어가 얼마나 허망한 질문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백분위도 이렇게 같은 등급에 같은 백분위야. 근데 어때요? 표점이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표점 써. 어떤 대학은 백분위 써. 등급 쓰는 대학은 전국에 한 15개 대학.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99에 있는데 얘가 715야. 133이. 어라. 한 칸 위에 보니까 꼴랑 21명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도 백분위 똑같아. 올라갔더니 표점이 올라가. 표점이 올라가. 그러면 대학이 뒤집어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칸 올렸더니 21명이야.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표점을 점핑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 점 보고 여기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건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게 정말 바보죠. 여기 있는 애들 3명밖에 없잖아요. 이거 틀리지 말아야 될 거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36점짜리가 266명이 있는데 여기 쪼르륵 가서 여기 보니까 다 100점이야. 니나 내나 똑같아. 근데 위에 보니까 꼴랑 3명이에요. 근데 위에 보니까 1,400명이 있어요. 3명이죠. 이 한 칸 당연히 올라가죠. 136에 137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또 있네 표점이.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상위권에서 벌어지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여기 3등급, 4등급에서 올리려고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13,000명이야. 이거 올리려면 강등인가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수를 놓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적어도 수능이 성적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찾아야 된다?
아, 어느 기관에서 도수가 먼저 발표되느냐. 이번에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빨리 발표했어요. 나오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올렸습니다. 도수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서 분석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탐을 보니까 사탐에 가면 여기 만점자 표점이 70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어려워서라기보다 윤사가 많이 어려웠죠. 76이니까 70이 넘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가볼까요? 옆으로 가면 어때요? 여기 68도 있네. 동아시아사. 근데 동아시아사 이런 건 누가 잡아요? 세계사나 이런 거는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오타쿠들이 잡는 거 아니에요? 사회문화 68입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적으세요. 도수 분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수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육모 성적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시 엔트로피를 가지고 수능 성적 분석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학생 명부에다가 이렇게 성춘영, 홍길동, 임꺽정 제 이름으로 해서 가성적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임의의 성적표. 백분율을 너무 높으면 비현실적이고 너무 낮추면 또 못하는 것만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88점 정도. 이게 딱 경희대 라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미적 잡고 사탐 잡았어요. 자, 요즘 대세인 사탐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88이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볼 때 경희대 정도 라인 나오는데 이제 육모가 나왔으니까 육모를 근거로 뭐를 해야 돼요? 내 내신과 6월 모의고사 성적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비교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수능 경쟁력이 강하냐, 내신 경쟁력이 강하냐를 따져봐야 돼.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다? 전형을 결정할 수 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 애는 내신이 수능보다 강하다. 2번, 우리 애는 내신이 수능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 수능이 내신보다 강하다. 3번, 우리 애는 두 개가 비슷하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이 수능보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수시 끝내기 전략이 좋겠죠. 왜요? 내신이 더 좋다며.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잡아두고 위로 학종으로 점핑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교과는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적으세요. 이걸 근거로 잡아두고 어떻게 하자. 아하, 학종으로 위로 점핑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논술로 위로 점핑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수능이 잼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최저를 맞출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걸 가지고 최저 전략을 쓸 수가 없을 땐 최저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면접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교과 면접 전형으로. 자, 또 하나. 우리 애가 두 개밖에 못 맞춰. 내신은 좋은데 그러면 최저가 낮은데 아니면은 2합 또는 3합을 국간으로 봐야 되겠죠. 야, 지금은 3합 8이다. 그러면 3합 7이 나오는 한양대를 향해서 하나를 잡고 집중해야 되겠죠. 도전하라 이겁니다. 도전해라. 그래서 우선 1번은 수능의 기준선이다. 수능의 기준선이다. 지금 1, 2학년 어머니들도 오시고 중등부 어머니들은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계속 저는 눈팅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찌됐건 좋습니다. 참여해서 보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내신보다 수능 경쟁력이 좋아. 갓방고 있죠? 근데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타고난 수능 경쟁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사고 이런 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신이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과와 학종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뒤에 가서 제가 고교 정성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예를 들면 얘들은 학생부의 경쟁력이 워낙 세죠. 교과목의 경쟁력도 세지 않습니까? 스페인어과는 스페인어만 있잖아요. 프랑스어는 프랑스어가 쫙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외국인 줄 알 거 아니겠어요. AP 코스 깔린 거 보면은 아 얘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사고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아리명 보면 아 여기 좀 되겠네.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알려고 맘먹으면 알 수 있으니까. 자, 문제는 뭐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애는 내신보다 수능이 좋은데 전략을 어떻게 짜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중심의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능 날짜가 되겠죠. 적으세요. 수능 날짜. 왜? 수능 날짜를 기준으로 면접이나 논술이나 모든 걸 뒤로 미뤄야죠. 수능이 세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털커덕하니 걸려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납치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교과를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교과 라인에 걸리는 데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면 얘가 경희대 라인이 걸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시에 갔을 때 구모도 이 정도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얘를 하한선에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파도도 아닌데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자, 잠깐만요. 아, 이건 공유 못 드립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준선을 잡아드린 겁니다. 수능을 기점으로 날짜를 뒤로 잡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적으로 면접을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논술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단은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4점에서 6점 정도를 빼놓고 기준선을 잡아보라는 얘기죠. 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극단의 M생들이 많을 텐데 아니 서울대를 가고 나서 보니까 기계공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보다 모든 애들이 이미 지방대로 의대를 합격해 버렸다. 그리고 가서 보니 나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들어와서 같이 수업 듣고 있어요. 그러니 갔다가 때려치고 바로 나와서 재수학원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장학생이잖아요. 돈 10원 한 장 안 들잖아요. 책값 말고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머님들이 요 데이터는 제가 공유는 못 드리는데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정시 때는 이거를 출시를 할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정시 때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기관에 3개 정도 회원 가입을 하세요. 진학사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대성, 메가스터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투스 좋아하시면 이투스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EBS 원하시면 EBS 하시고요. 그래서 내 성적을 가지고 객관화 시켜서 보셔라 이겁니다. 왜 3개를 말씀드린다? 하나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어이구나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 봤더니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 그러면 보고 싶은 거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3개를 놓고 기준선을 잡아서 보셔라는 얘기입니다. 자, 88점 우리에게 성적이 누구 했나요? 얘가 88.5네. 그럼 이걸 갖고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다 숫자밖에 없죠. 머리 터집니다. 자, 모 기관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보면 색깔로 논리를 정해서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노란색, 빨간색, 진초록, 연초록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 색깔 갖고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모 기관은 칸수 갖고 해. 3칸이야, 4칸이야, 2칸이야, 5칸이야, 6칸이야. 아니 3칸 갖고도 붙고 2칸 갖고도 붙는데 그러면 그건 절대적 논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뭘로 보냐면 합불 판단도 보지만 합격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환산점의 논리죠. 환산점의 논리.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아까 누백을 보셨지만 누백이 안 맞잖아요. 실제 성적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누백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리면 너무나 좋겠죠. 자, 전국에 50만 명의 수험생들의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누적 백분위를 공개합니다. 하면 깨끗해요. 근데 그걸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뭐다? 추정치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관마다 점쟁이 빤스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확치가 않다 이겁니다. 누백의 논리는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그러니까 뭘 봐라? 환산점의 논리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갑니다. 여기서 보면 적정만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점수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자, 적정인데 어디가 나와요? 자, 건대가 나오고 자, 그러면 서울만 볼게요. 지방까지 다 보기는 바쁘니까 서울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만 건대, 동국대, 그다음에 숙명여대, 외대, 홍익대 요 정도 적정으로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하양은 어디 정도가 될까요? 하양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자 국민대부터 해서 숭실대, 홍익대 이렇게 과는 무시하고 일단 보자고요. 문이과 교차지원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소신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신 라인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 대학들이 여기를 소팅을 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합격률이 높은 것부터. 자, 외대, 건대, 동국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 내가 지금 6월 모의고사야. 근데 나는 공부를 하면 요 탐구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데 얘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얘기할 때 너 1등급에 왜 안 되냐? 나 죽어라. 이게 아니라 야, 우리 한 개씩만 더 맞자. 그러면 표점을 한번 올려보자고요. 그냥 양심상 많이는 올리지 말고 2점씩만 올려보자고요. 여기 62에서 64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1이죠? 얘를 그냥 63 정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근데 뭐예요? 등급이 안 바뀌어요, 등급이. 뭐가 바뀌었어요? 누적이 바뀌었어요, 누적이. 그 다음에 여기 수학을 미적이죠? 예, 많이 올리지 말고 그냥 1점만 한번 올려보자고요. 1점만, 125점. 이렇게 1점만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소신으로 됐던 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하향 떠고 적정 떴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어떻게 공부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제가 세 개만 맞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질문이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가채점 기준 높게 나온다고요? 이거 환산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환산점으로. 기관마다 어떻게 합니까? 수능에 가면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줬다가 갈수록 짜게 잡아요. 갈수록.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수시도 보수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마지막 세대고 극단의 M생들 지역의사제 저기 뭐냐 의대 인원이 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름방학 하면서 재수학원 문의가 너무 많아서 구모 신청도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놓쳐가지고. 자, 얘를 여기서 이렇게 적정으로만 한번 볼까요? 적정으로만.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이제. 자, 적정으로 놓고 보니까 학교 라인이 아까하고는 약간씩 좀 달라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보수적으로 놓고 본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전문대도 있어요. 전문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시 때는 이걸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공개를 할 텐데 내가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군 추천을 자동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예, 자연이잖아요. 자연. 전체로 놓고 볼까요? 전체로. 자, 서울만 놓고 여학생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학생 포함시키고요. 자, 과를 안 넣고 나는 과 상관없어. 나는 합격만 하면 돼.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군 추천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전부 다 합불 데이터를 통해서 앞에 환산점을 통해서 합격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적정선, 여기는 소신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여대 포함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삼장 배분기라고 해서 이번에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연구하다 연구될 뻔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연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로 놓고 볼게요. 교차 지원까지. 자, 학과 키워드는 안 넣겠습니다. 여대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대를? 아니면 여기에 뭘로 할까요? 기계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기계하고 연결된 그리고 또 자유전공도 한번 상관없이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뜨죠. 그렇죠. 여기 뭐가 뜹니까? 여기 보니까 적정 상향 하향에서 다 뜨네요. 제가 과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오네요. 과하부터 해서. 과하는 너무 많네요. 그럼 얘는 빼겠습니다. 과하를. 그러니까 나중에 정시 가면 어머니들이 너무나 머리 아프다 그래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김창 대표님과 연구를 해서 이런 막강한 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건대, 중대. 자, 여기서 1번 한번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밑으로 딸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여기다 놔볼게요. 3번 넣으면 여기 딸려와요. 여기 가군에 딸려와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놔볼게요. 5번 한번. 자, 5번 한번 놓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만 놔볼게요. 1번, 1번, 2번. 자, 그리고 여기는 1, 2, 3, 4 다 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가군에 3개, 나군에 2개, 타군에 4개.
그래서 러프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최종 선택을 해주면 이 밑에 판단이 돼요. 내가 안정형으로 쓸 거냐, 보험형으로. 건국대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좀 크게 놓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좀 당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걸 안정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공격형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공격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원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가 입결인데 이거는 뭐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왜 만들었냐면 이번에 정시 상담이 아니죠. 지금 이제 수시래 되니까 수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분석이. 왜냐면 위치값이 나와야지.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가 나와야 이걸 기준에 잡아놓고 수시에 대한 근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수시는 어머님들은 내신만 놓고 움직이는데 그래 안 되니까 학종을 거기서 점핑시키려고 온갖 고민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순서가. 뭐부터 봐라. 수능부터 봐라 이거예요. 수능부터. 음? 그래서 수능 성적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만 수시판을 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수시판을 제대로 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수시를 끝낼 거니까 정시 필요 없어. 이거는 세 바지 다 똥 싸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시니까 수시 필요 없어. 이것 또한 정시인 3만 년은 나간 소리다 이겁니다. 왜냐? 수능에 가서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은 이게 바로 재수각이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시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전략을 정확하게 짜서 수시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메모하십시오. 제가 매번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게 수시 왜 써요? 대답해 보세요. 채팅에 답을 주십시오. 수시 왜 씁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해서 외우신 분들 계실 텐데 수시의 목적은 하나죠. 뭔가요? 정시보다 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답이 나왔네요. 막 주시네요. 그렇죠. 정시보다 잘 가려고.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도장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정시의 목적은 뭔가요? 수시보다 잘 가는 거죠. 그러려면 기준서는 뭐가 돼야 되나요? 기준서는 수능이란 말이에요. 수능.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아이는 내신이 좋고 어떤 아이는 수능이 좋고 어떤 아이는 비슷하고 어떤 아이는 둘 다 꽝이고 그죠? 낮은 상태에서 내신이 좋은 아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성적을 객관화해서 전체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육모 분석하는 기준을 도수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사고 정시만 해야 될 듯이요. 꼭 그러진 않죠. 자사고 가서 자사고가 수능으로 원샷 원킬로 날린다는 그런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비교 내신으로 했을 때 정성평가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학종을 쓸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논술을 잡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면 된다? 논술 시험장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데이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수를 가지고 어떻게 점핑 시킬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점핑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이게 한심한 얘기고 데이터를 놓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성적으로 어디까지 점핑할 수 있고 이 성적으로는 점핑 카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추합 이론을 놓고 상향 도전을 해야 됩니다. 성적 갖고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제 성적 그대로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수학을 잘해 애가 130점 한번 넣어보자고요 표점을. 그럼 어때요? 여기 유지한 채 1점 플러스 그러니까 131점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상향 도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가군의 안정을 잡겠다. 그러면 나군을 다군을 상향 도전하겠다. 라고 할 때 1점 올려놓고 다시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자, 사회문화를 두 개를 더 맞았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한 63점 정도 놓고 볼까요? 그래도 올리는 것은 불가하네. 왜? 이게 도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를 놓고 분석할 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합 논리로 해서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고민해봐라 이겁니다.
이게 뭐다? 점핑기예요. 점핑기. 이게 다른 데 아마 없습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학생부를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읽어도 이놈의 생기부가 우리 학교가 잘 적어주는지 못 적어주는지 이 생기부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 맥 에듀테크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출시를 안 했어요. 우선은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해서 학생부를 텍스트로 하나 받아놨어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임성영 스튜던트 레코드 있죠? 이게 학생부입니다. 아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만 제 걸로 바꿨어요. 여기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파싱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됐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분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3초 안에 학생부가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내신이 2.0 정도 되고요. 대기과학과를 가려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희 동네에 대진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제가 바꿔놨어요. 그냥 분당 대진고 좀 되게 센 데거든요. 자, 여기 보면 94점이네. 그러면 생기부의 경쟁력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무얼 근거로 봐라? 첫 번째, 내용이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우선 기본적인 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볼 때 이건 러프하게 본 거고 정밀 분석하면 대교육에서 나온 지표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면 107개 평가 항목 지표가 나와요. 그걸로 분석해서 정성을 정량화해서 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의 학종을 썼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보면 기준은 87점 정도 되면 1단계 통과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기부의 퀄이 이 정도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성취도 조금 크게 놔볼까요?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 나와요. 진로 역량이 뭐예요? 전공을 향한 아이의 일관된 노력의 과정, 꿈을 향한 도전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과목의 위계도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리더십과 봉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전반적인 걸 다 보겠죠. 행태까지. 그래서 다 뜯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대기과학, 지구환경, 기상학, 전공 로드맵에서 얘한테 맞는 과를 이렇게 추천한 겁니다. 1, 2학년 3학년까지 다 해서 대략 7페이지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샘플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톡방에다가도 올려드렸는데, 자,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밀 분석하는 서류예요. 이거는 김유창 대표님하고 저하고 맥에듀테크에서 운영을 하는 이 툴입니다. 툴. 요거는 제가 공개는 안 할게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 30페이지가 넘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류 평가가 정밀 분석했더니 88점 정도 되죠. 우수한 겁니다. 아까 거는 개략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밀 분석에서 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여기는 세특을 다 뽑아냈어요. 세특을 다 뽑아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왜냐?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나중에 면접에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들 생계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항목별 평가표가 다 나옵니다. 점수별로 해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학업 태도 나오죠. 이렇게 쭉 가서 이게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고 마지막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세특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생계부를 전부 다 정밀 분석해서 다 빼낸 겁니다. 여기 보니 서류 평가 기반 학종 조정 개수가 0.9예요. 그러면 나쁘면 1.15, 1.25, 1.2 이렇게 가지만 생기부가 좋으니까 1이 아니라 0.9를 하면 내신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정 개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강점과 생기부의 강점, 그 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국어하고 봉사 나눔의 서사가 좀 필요하네요. 그리고 추천 계열과 학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행 전략과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보셨던 이 조정 개수에 대한 부분. 조정 개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교 정상평가에서 내가 이 생기부를 가지고
얼마나 내 내신을 점핑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생기부가 괜찮으면 이전에는 1등급도 점핑시키고 있는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등급에서 적어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0.3등급 정도 점핑시킨다 이거. 그러면 2.5면 2.3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잘 보자고요. 학종을 써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학종을 써도 대학이 안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을 다 학종에 매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과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아이를 학종에다 몰아붙여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톡방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내 위치값을 알고 내 생기부를 면밀하게 검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생기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 그 말이요 방구요. 그잖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좋으면 뭐가 좋고 어떤 부분이 좋고 부족하면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3학년은 새 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님들이 9월 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는 9월에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상담 이제 곧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상담하면 9월 2일 날 시험 보면 이 아이들만 파이널 콜 주고 2차 상담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작년에도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화했습니다. 제가 무슨 텔레마케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말이 안 나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그러니 미팅을 해서 9월 달에 만나서 처음부터 뭘 분석하고 생계부를 분석한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계부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8월에 수시를 상담할 때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생계부는 2학년까지밖에 매듭이 안 돼요. 9월 넘어가야 8월 말까지 생계부 정리해서 9월 달에 3학년 1학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면접 대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번에 방학할 때 5학기 3학년 1학기 성적은 그때 업로드가 돼요. 어디에? 학생부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나이스에 들어가서 우리 애 생기부를 좀 다운로드 해가지고 읽어봐라 이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뭐고 뭘 보완해야 되고 이번 세특은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고 우리 학교는 가져가면 써준다 안 써준다 네가 이런 걸 왜 가지고 와 욕 먹었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잖아 내 거. 남의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생기부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구조화시켜서 보시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구조화시켜서 보셔라. 자. 벌써 8시 19분이 됐네요. 이제 1시간이 돼 가네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서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조금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매듭을 할게요. 아침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 안 사람이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지금 좀 상태가 그렇게 좀 메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설명이 마무리하면 다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빨리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모집 요강이고 이게 수시 입결 검색기입니다. 이거는 유료로 저희가 어머님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 운동하세요, 운동. 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 50이 넘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왼수 덩어리 말이에요. 이건 뭐라 할 수도 없고. 자, 모집 요강은 지도다, 지도. 자, 왜 모집 요강이 중요하냐?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이 바뀔 수 있고,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과가 나올 수도 있고, 통폐합되는 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작년 입결만 보고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이 모집 요강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지도와 같다. 이게 맵이란 얘기죠. 맵.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입결 검색기는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여기 제가 국민대를 그냥 걸어놨는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26, 25, 24, 23, 22 있죠? 이게 어디가 데이터예요? 어디가 데이터? 어디가가 아주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빈 구석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어때요? 어디도 지금 이걸 예전 같으면은 전부 다
이 투수가 됐든 다른 데서 됐든 이게 나왔을 텐데 이 작업을 한 데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복사도 못하게 다 막아놔 버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생했어요. 20명 이상의 알바생을 투입해서 했는데 자 보셔야 될 게 뭐다. 우선 첫 번째 50%컷과 70%컷의 기준을 봐라. 여기 3년 것만 봐도 어때요? 등급이 올라가냐 떨어지나 알 수 있겠죠? 작년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경제학과 한번 볼까요? 교과 성적 우수자 여기 보니까 50%가 2.06에 2.09야. 여기 보니까 2.14에 2.30이야. 어머나 세상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죠. 여기 보니까 2.24에 1.97에 여기는 또 거꾸로 약간 내려갔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간 과 있고 떨어진 과 있는데 약간씩 올라간 데가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것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적어도 3개년도는 봐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추합 인원도 봐라 이거예요. 추합 인원도. 이왕이면 다홍침하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자, 교과를 쓸 때는 어머님들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학과에 매몰돼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유전공을 쓰는 아이들이 학과를 보고 가나요? 그러지 않죠. 1학년 때 공부하고 2학년 때 과를 선별한다 이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왜?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보다 성숙한 사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면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과를 결정하니까 고3 때 나 여기 아니면 안 가. 가서 보니까 아니야.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나폴레옹이에요? 야들아 여기가 아닌 게 비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보다 중요한 건 우선 학교를 좀 먼저 올려라. 그리고 과를 맞춰야 되는 건 어디예요? 그거는 학종에서 맞춰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논술을 쓰는 아이들도 논술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다 알려주면 다음에 이거 말씀드릴 게 없는데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다 얘기하고 갈게요. 자, 논술을 어떻게 써야 돼요? 교과하고 교과 논술을 쓰겠다는 얘기는 내가 학교를 올려서 학교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내신은 극복해서 학생들을 더 점핑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술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돼요? 과를 고집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를 올렸으면 내가 학교 갈 과를 잡아야지. 기준서는 뭐예요? 논술 점수가 낮은 데를 찾으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모집 인원이 많고 추합 인원이 많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교과도 교과는 서류가 있는 데는 계열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고려대, 그 다음에 경희대, 한양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 어머나 세상에 쓰려고 보니까 다 가고 싶은 데야. 근데 과를 뭉개고 쓸 수 있는 학과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디는 서류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학과에 개연성도 봐야 된다. 과목의 위계도 봐야 될 것이며 생기부의 연계성도 봐야 될 것이며 정성평가니까 아니 10%에서 20% 30%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떠다? 나머지는 올려라 이거요. 그리고 과는 좀 낮춘 다음에 가서 전과를 하라고요. 복수 전공을 하던. 그다음에 학종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기계면 기계만 쓰나? 아니잖아요. 기계면 아니 점수 좋은 애들 서울대 쓸 때 부족하면 조선해양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와 바다가 없는데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계공의 바탕에 대해서 조선해양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목의 확장성, 모집 단위의 확장성을 고민해서 써라 이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가 점수가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물리를 안 했어. 그거 고민해 보자고. 물리를 안 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과인데 미적분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이 미적분 안 했어? 이거 얘 어떡하지? 이놈의 새끼 이게 꿀밤을 한 대 맞아야 되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계성이 없는 구역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톡방을 찾아서 여기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 사이언스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계에, 과목의 위계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찾으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누를 만큼 뭐 열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50% 70%의 간격도 봐라. 3년의 점수의 비율을 봐라. 추합이론의 변화를 봐라. 여기 30명, 22명, 26명. 그러면 적어도 20, 한 3, 4명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70%가 2.09니까 이 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점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표준 편차를 발표해 주면 좋은데 표준 편차를 발표를 안 하니까 내가 추정값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합불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얘 내릴게요. 어,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파일이 너무 커서
어, 지금 다 나오지는 않는데, 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원장님들이 이번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받으셨던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1.9 정도 볼까요? 1.9 정도?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형 유형 나와 있죠. 합불 판단이 있죠. 여기에서 적정만 한번 볼까요? 그냥 적정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네요. 교과, 종합, 교과, 종합. 그럼 필터링해서 나는 교과만 먼저 볼게. 그러면 적정인선이 쭈루룩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계열에서 통합이니까 적절한 과를 찾아서 크로스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교차 지원은 정시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융합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산공을 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산공을 쓰는 아이들이 경영학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경영, 경제, 회계, 세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응용 통계까지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컨설턴트들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참고하시고 얘는 내릴게요. 3년 거를 보셔라. 아니면 제일 좋은 건 4년 거까지 보면 좋겠죠. 근데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디 가서 발표를 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 뒤에 26년 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중지됐네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자, 예를 들면, 가끔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상해요. 50% 컷이 70% 컷보다 어떻게 점수가 더 낮지요?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발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교과 전형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 공유되고 있죠? 자, 여기서 역전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50%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원래대로 정상대로라면 순서대로 가는 게 50%가 70%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70%는 낮아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왜 등급이란 건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입시를 하다 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뒤집어지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교과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교과를 뒤집어 보면 어머나 건대와 동국대가 떴는데 여기 보면 50%가 1.9인데 어라 얘가 1.8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역전폭이 0.06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치점이 1.99.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죠. 여기서 볼 때는 불안하니까 볼 때는 어디를 봐야 돼? 여기 서류가 30% 들어가니까 그러면 1.8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근데 배치점이 1.9니까 더 뒤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네. 동국대학교 보죠. 국민대학교도 그런 일이 벌어져 있네. 미래융합 전공 A에 보니까 역점이 2.08에 1.90이에요. 동국대학교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서류를 보니까 그러죠. 그런데 국민대는 서류가 없잖아요. 국민대는 서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을 한번 볼게요. 종합을 보니까 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 근데 종합은 어머니들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역전이 왜 벌어져요? 여기 이렇게 서울고만도 뭐 홍대, 동국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들. 자, 보면 여기 2.33에 2.27이네. 뒤집어졌네. 그럼 여기는 왜 그래요? 아하, 면접이 있구나. 그 다음에 서류의 평가가 있구나. 예를 들면 A라는 아이는 내신이 좋아. 그런데 면접을 들어가지고 달달달 떨다가 울다 나왔어. 못 봤어. 근데 B라는 아이는 내신은 안 좋아. 근데 생기부의 퀄이 좋고 주둥이만 살아있어. 그죠? 면접을 엄청 잘해. 그러면 준비된 아이야. 그러면 점수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 30%다, 40%다, 50%다 이렇게 대학마다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얘기예요? 면접이 30%라는 얘기는 30%는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50%라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 직원을 보면 이게 50%다 이거예요. 면접 비율이. 그럼 5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50%는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면접 갖고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집에는 집에만 오면 내가 귀에서 피 나와요. 기뻐하세요. 걔 면접형이에요. 면접형. 그러니까 고1, 2 중등부 엄마들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이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집 새끼는 얘는 면접 강화역이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컨설팅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시는 더 많겠죠. 정시는. 정시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볼까요? 어려우신가 봐요. 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네. 나가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 얘가 왜 안 없어질까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얘는 내릴게요. 자, 요게 정시입니다. 정시는 많이 뒤집어질 수 있죠. 왜 그래요? 반영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어디는 수학이 40, 어디는 탐구가 뭐 20, 어디는 국어가 33.3. 대학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점을 집어넣으면 뒤집어질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합산 점수로만 보는 게 아니니까 평백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산점으로 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영상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세요.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가 없는 이유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슬라이드 만들어요? 저 죽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서류와 면접 반영으로 사정 순위가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서류가 반영될 때. 그다음에 어디가 환산점이라는 것은 환산점의 기준이 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전형 기준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들어가고 반영 기준 다르고 그러면 뒤집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점수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보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입학처 데이터를 보시라고. 입학처 데이터. 그러니까 같이 보셔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소수 모집인데는요. 추합이 들어가면 점수가 뒤집어져 버리겠죠. 아니 세 명 뽑아. 세 명 뽑는데 다 도망가고 저 뒤에가 들어봐요. 그러면 점수가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마다 그래서 50%와 70%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어머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이 이 데이터 잘못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찾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리네요. 그렇죠?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저희가 그동안 뭐 거의 20년 정도 했으니까 합불 데이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머님들이 내신에 함몰되지 말라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자고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6년을 놓고 가천대를 한번 볼까요? 이게 합불 데이터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합불 데이터가 대략 한 3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과 전형에서 뭘 볼까요? 아이고 많기도 하네. 가천대를 누르겠습니다. 가천대. 이거 화면 공유 제가 했죠. 그렇죠? 화면 공유했죠. 자, 보이시죠? 여기 가천대학교 놓고 볼게요. 가천대 가자는 게 아니에요. 자, 샘플로 몇 개 대학만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의 점수와 실제 합격자의 점수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역 균형을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합격자 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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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음, 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가천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많죠? 뭐 불합격도 많고. 자, 여기서 충원 합격만 한번 볼게요. 충원 합격만. 자,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얘를 26년께 안 걸렸네요. 그냥 한번 볼까요? 자, 26년 것도 보면 4등급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4.96이 있어요. 4.96이. 그렇죠. 25년도에. 그럼 4.96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4등급인데요. 그러면은 도전을 안 해버리겠죠. 그렇죠? 화면에 스크래치 내지 말아주세요. 자, 화면 터치하지 마세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 3.9도 있고 4.9도 있어요. 그러네 입결 데이터 보면은 이렇게 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결 데이터만 놓고 안전빵으로 도전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 자유전공은 7배수를 뽑아놓고 최저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면접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7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돼. 작년에도 3.6 정도 되는 아이가 추합으로 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가 걸려 있는 교과를 보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2등급 중반에 걸려 있으니까 중후반에 가천대도 높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성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나요?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찾았어요. 아, 그런 거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말해놓고 보니까 멋있네. 적으세요, 적으세요. 가능성에 대한 도전. 성균관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고 싶잖아요, 우리. 그죠? 자, 학종은 많이 빠져나가니까 내비두고 교과를 한번 보자고요. 교과를. 교과가 학교장 추천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약학과는 뺄게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점이 합격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몇 점이. 자, 여기 뭐 1.67 이런 거 보면 기분만 나쁘니까 끝에가 누가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자, 인문과학 계열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2.37이 있습니다. 2.37이면 얘는 누굽니까? 국민대 갈 수 있는 애잖아요. 근데 국민대 갈 수 있는 애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도전해서 인문과학 계열에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원 합격이니까 당연히 추가 합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이고 네가 보여줬잖여. 이거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도전하라가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고 도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방이 있어야지. 하방. 적으세요. 안전빵이 있어야지. 빵 중에 제일 좋은 빵 무슨 빵? 안전빵. 안전빵. 빵은 몇 개 먹어야 돼요? 빵빵하게 2개 먹어야 돼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하방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구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 교과로는 갈 만한 대학이 없어. 가고 싶지 않아. 학종으로 올렸는데 생기부는 불안해. 그리고 최저를 세게 걸자니 이 학교는 최저가 센데 나는 최저가 안 돼. 그리고 정시로 도전하려고 봤더니 정시는 안 돼.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올해는 그냥 한번 보고 내년에 한번 갈게요.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수시를 안 쓴다고 해서 엄마가 쫓아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뭐라 했냐면 엄마가 전화 왔어. 애 쫓았으니까 아마 학원 갔을 거예요. 불러다 상담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 뭐 수시를 길게 얘기할 수는 너 있지? 이렇게 이렇게 너 쓸래 안 쓸래? 죽을래 살래? 하면서 여섯 장 넣었어요. 붙어버렸네. 아, 그 커피라도 사와야 돼 그런 애들은. 그잖아요. 문제는 뭐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지 못하면 내년에 도전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just do it. 그죠? 나이키 선전이 just do it이잖아요. just do it. 이거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듣고 고개 끄덕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얘기해봐야 엄마가 뭐 알아 이래 버리잖아요. 자, 핫플 데이터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시 엔트로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상담용으로 만든 건데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들이 생기부 넣고 분석하고 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죠? 성적 입력하는데 머리 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생기부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자, 화면 공유할게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아침에 하도 애가 달았더니 온몸이 쑤셔요. 자, 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학생부를 넣으면 1초 만에 성적 분석이 다 끝납니다. 1초 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 전교과 성적이 2.0입니다. 아까 생기부 상세 분석해 드렸던 아이예요. 대기과학과 지구환경 여기 간다고 했던 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걸 넣어서 보니까 여기 국영수 사과안이 2.04. 자, 아까 학생부가 좋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보면 학종 조정 개수가 있어요.
1일 때가 2.02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학생부가 우수했으니 0.9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82로 내신이 바뀌었네요. 0.2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0.2를 기준에 잡아놓고 조금 더 올린다면 0.3 정도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8이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2.0이면 시립대 라인 잡고 안전빵 잡고 건대 라인 잡고 동대 라인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로 도전한다라면은 경희대 라인 잡고 중대 잡고 한양대 성서학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류의 힘이다 이거예요. 이게 서류의 힘, 서류의 힘. 그렇죠? 수능은 넣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볼까요? 자, 여기 뭐 전체로 놓고요. 전체로 놓고 지역은 서울만 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서울만. 그 다음에 전형은 종합을 놓고 보겠습니다. 교과야 뭐 뻔한 얘기니까 종합을 놓고 그냥 대학은 다 놓고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안정적정을 놓고 볼까요? 해제해서 안정적정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과는 나중에 선택하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라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고려대까지도 나오고 개적은 위험하겠죠. 일반고한테는 학업우수죠. 그러려면 사업화를 맞춰야 되는데 얘는 사업화이 안 되니까 고대는 쓰기가 어렵죠. 최저 있냐 없냐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니까 안전빵이 뭐가 있어요. 광운대 있네. 여기는 안 쓰려고 들겠죠. 그렇죠. 교과에서 안정 잡고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쭉 살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 체크해 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몇 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체크하고 줄기찾기 리포트를 누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안정이고 등급은 어떻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위치값이 나오죠. 여기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는 아이들을 판단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6장 배분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6장을 자동으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바로 요게 도움이 좀 되시겠죠. 자, 우리 애가 자사고야, 전국 자사고야, 아니면 특목고야. 특목고라고 놓고 볼까요? 특목고 내신 안 나오죠. 자, 3등급 때 가볼까요? 4.2 볼게요. 4.2. 인문계야. 그런데 학교를 지정해보다는 적어도 10개, 15개 대학은 갔으면 좋겠어.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정성평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별로 고교 유형별 정성평가 합격권 시뮬레이터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0%컷을 보면 3.2인데 특목자사로 놓고 보면은 4.2 정도면은 2.7 정도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의 생기부의 퀄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학종 입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일부 공개를 했었습니다. 어머니들께도.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한번 볼까요? 경희대 보니까 전체 계열 그냥 볼게요. 여기에 최초 합격 구간 보세요. 최초 합격 구간 보면은 간호가 1.9, 2.21이야. 그런데 충원 합격 구간 보면은 2.25까지는 붙었네요. 그 다음에 경영에 3.08까지 갔네요. 그러면 이 뒤는 근데 70%는 2.07이야. 무지 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4.25까지 있어요. 국제학과가 4.18입니다. 국제학과는 특목자사가 오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거 성적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특목고 아이들하고 일반고도 서류가 좋은데 내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성적을 한번 볼까요? 그냥 4.0 정도 한번 놓고 볼게요. 4.0 정도 놓고 왜 신호등이라 그랬냐면 어디가 빨간불이 켜지고 어디가 파란불이 켜지고 어디까지 올릴 수 있고 내려야 되느냐를 판단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동안에 합격했던 아이들의 학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도 없는 건데 오늘 이거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머님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화에 대해 경계권이네요. 그 다음에 4등급 때는 한양대는 어렵네요. 실제 어렵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심화율이 18% 정도니까 도전해보라는 얘기죠. 왜냐면 4.2 가지고 작년에 한양대 붙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대외고의 중에.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4.2가 붙은 애가 있습니다. 경계권에 있죠? 그러니까 써서 도전하라는 얘기죠. 위험권 있고 합격권 있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4등급이라고 일반 자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학종에 대해서. 무조건 정시로 넘어가는 것도 또한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게 원샷 원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바로 재수각이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건 뭐냐면 정시에 대한 백업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수능에 좋은 아이들한테는. 백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빵 중에 제일 좋은 빵 뭐다? 안전빵이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시가 담보가 되지 않고 나머지 걸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타를 다 봐라는 얘기죠. 양타를 다 봐라. 제가 오늘은 9시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집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아침에 머리를 좀 세게 부딪혔어요. 이게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아, 차라리 제가 부딪히는 게 나았는데 전 머리가 대단하거든요. 대가리가 단단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보자고요. 내 성적으로 이게 대기업에서 발표했던 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 봤어요. 자, 해서 여기 3.7 정도 되면 합불 판단으로 볼 때 대학별로 합격률이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디 같아요? 안정권, 적정권, 소신권 이렇게 뜹니다. 전국을 놓고 볼 때. 이거는 그냥 위치값을 러프하게 볼 때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얘는 내리고요. 나중에 수시 때 어머님들이 꼭 보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경쟁률 분석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열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엑셀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이거는 그 어머니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자, 예를 들면 원서를 언제 넣어야 돼요? 첫날 넣어야 돼요? 둘째 날 넣어야 돼요? 마지막 날 넣어야 돼요? 그냥 어떤 어머니들은 6개 정해지면은 첫날 눈 딱 깎고 넣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넣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서는 대학마다 마감 날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감 날짜를 체크해둬라. 마감 날짜를 체크해두면 어떻게 해라? 체크해둔 걸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보셔라. 자, 진학사 어플라이닷컴이나 UA 어플라이닷컴에 원서를 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서 시작하면 파워 경쟁률이 아침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일 체크해야 되겠죠. 오전에 11시 정도 체크하고 오후에 2시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가면 오후 2시 되면은 보여주고 스탑합니다. 그러면 2시부터 6시까지 원서 마감되는 시간대까지는 블라인드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미친 듯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블라인드 시간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역을 서울만 놓고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25년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26년 모집 인원이고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이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25 최종 25 블라인드 있죠? 25 블라인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내림차순으로 하면 자,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만 걸었는데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서울만. 자, 블라인드. 자, 이렇게 높은 걸로. 경희대 중고학과를 보세요. 보이시나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나가셨네. 나가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10분 내에 마무리할게요. 경희대를 보니까 이 중국과의 블라인드 경쟁률을 보니까 몇 프로예요? 96%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6.7%가 가만히 지켜보다 마지막 날 오후 2시 이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때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럼 우리는 여러 개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넣어라? 눈치 작전이 아니라 눈치가 아니라 뭐예요? 옛날에는 워키토키 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발표할 때는 그게 아니고 파워 경쟁률을 보여주고 그 뒷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자? 블라인드 경쟁률이 낮은 걸 고르면 좋겠죠. 그리고 올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도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작년 것도 이건 저희가 이제 나오면 만들 텐데 여기 보니까 인도어과, 비인기학과죠? 인도어과. 제가 인도어과 가라면 애들이 웃는데 남들이 안 가니까 도전하라고요. 그리고 인도어과 가서 복수 전공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과를 낮추라고요. 학교를 올리고. 그 전략을 쓰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작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은 데가 어디예요? 낮은 데를 보니까 여기 아이고. 자, 한 6, 7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리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렇죠. 좀 낮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블라인드 경쟁률까지 보고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줄겨찾기를 해놓으면 밑에 슬롯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작년 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할 텐데 여기 올해 거 모집인은 첫날부터 3, 2, 1 오전 오후 넣으면은 여기에 예측 블라인드 경쟁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원서 언제 넣어라? 첫날 넣는 거 아니다. 언제 넣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넣어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 넣어라. 신신당부드립니다. 신신당부드려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펑크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근데 어디가 펑크나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그대로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볼게요. 왜요? 자, 예를 들면 실질 경쟁률이 1대1 밑으로 내려갔다. 그건 빵꾸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모집 인원 있는데 충원이 엄청나게 돌았어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 1대1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는 애들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발 현상이죠. 그럼 펑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공부를 해라. 그리고 펑크를 예측해 보는 건 왜 예측하는 거예요? 내 성적을 가지고 한을 남기지 말란 얘기지. 그러죠? 120%를 써서 정말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을 해서 안정, 소신, 적정, 상향, 도전해가지고 위에서 꼭 붙을 수 있는 구간을 찾으라고요. 그러면 자, 1번. 첫 번째 취업 인원을 봐라. 모집 인원을 봐라. 경쟁률을 봐라. 실경쟁률을 봐라. 실경쟁률. 그 다음에 뭐를 봐라. 그 다음에 50%와 70%의 간격을 따져보자. 이거 엑셀 데이터로 어머님들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펑크 위험이 높은 데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 1대1, 1대0이, 1대1이 안 되잖아요. 이런 데 보니까. 카톨릭 관동대. 뭐 서울 쪽은 나중에 이제 뭐 찾아보면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고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야 돼. 대학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가야 돼. 가버린다, 가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봐라. 응? 펑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70%의 간격도 살펴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은 시간 안배를 잘한 것 같아요. 와, 9시 안에 처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90분 내에 마무리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나중에 이거는 공개를 할게요. 무료로는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진학사 모의 지원 수에 있어요. 진학사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학사 전공은 언제 합니까? 끝나고 하잖아요. 끝나고. 근데 우리는 끝나고 하지 말고 원서 넣기 전에 해보자 이거야. 지원자 수 이제 왜냐면 모의 지원한 인원이 나오니까 자 대학 발표 지원자 수, 모집 요강 기재 지원자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진학사의 공동 점수 있어요. 4등수. 예를 들면 여기 5등이라고 볼까요? 5등? 6등 한번 해볼까요? 4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집 인원 한 5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5명, 10명 해볼까요? 10명. 그 다음에 수능 충족률. 최저가 없으면 이르겠지만 충족률이 여기는 높아가지고 낮아. 그러면은 한 70% 정도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예상 등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한 3명 정도로 한번 볼까요? 3명 밑에를 보세요. 바뀌죠. 예상 번호 2.9번 나오네요. 예비 번호. 그러니까 원서 넣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제가 지금 아까 15분부터 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15분부터 왜 했냐면 질문 받으면서 했어요. 오늘 어머님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 받으면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자. 이번 육모를 가지고 그냥 아이고 못 살아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육모를 정밀 분석을 하셔라. 기관 3개 정도를 하시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시던 그렇게 해서 판산점까지 따져서 정밀 분석해서 우리 아이의 위치값을 찾아라. 두 번째, 학생부가 이제 업로드가 시험 끝나면은 방학 전에 선생님들이 5학기 성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5학기 성적을 정확하게 정밀 분석해라. 그래서 비교 경쟁을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강한지 수능이 강한지 두 개가 똑같은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자.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방을 잡아라는 얘기예요. 하방을 잡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서류 분석도 하고
서류 분석도 하고 그 위로 넘어가서 우리 애가 몇 점인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애가 몇 점인지 도대체 서류 점수로 봐서 이게 90점인지 이게 학종을 쓰면 안 되는 점수인지 지는 좋다 그러는데 생기부가 거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의 객관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객관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교과의 안정선, 학종의 점핑선, 그다음에 내가 과목의 위계가 안 맞다라면은 모집 단위를 바꿔야 되는데 전환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시를 중심으로 도전한다라면 대학별고사 날짜를 다 뜯어봐야 되겠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집 요강 그 아까 프로그램에 보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김희창 대표님이 거의 며칠을 날밤을 새웠는데 이게 오늘 사실 이게 프로그램 보여드린 게 방학 동안 그부터 해서 거의 4달, 5달 동안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하다 연구됩니다. 그냥 이 90분에 어떤 시연을 하고 설명회 하니까 오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야. 아마 다른 데서 전혀 볼 수 없는 데이터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쟤는 뭐지?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 생각에.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모든 입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입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컨설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일산 서부 지역은 김희창 대표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남부 동탄 분당 그다음에 수원 이쪽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김희창 대표님과 저에게 스케줄이 맞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특목대 자소서를 준비를 하니까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IST 대학을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한적으로 할 거니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면접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단계 통과되면 믿고 맡겨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입 자소서는 올해는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오늘 하다가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설명회를 하면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계단에다 머리를 이게 세게 붙이는 바람에 운동하세요. 발목에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한 사람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들께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바의 The Winner Takes All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이게 몇 분짜리인가요? 4분이네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위너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나가세요. 너무 좋지요? 오랜만에 들으시죠?